이 문형배가 계속 존재하면요, 헌재 같은 중요한 기관에는 AI 판사 제도를 도입해서 오직 헌법에 의해서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인생 살면서 계획된 대로 되면 참 좋죠. 그런데 안 될 때를 대비해서 플랜 B가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했던 대로 흐르지 않을 경우 대비책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야권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을 위한 시나리오, 그것만 생각하고 달려온 듯합니다. 여기에서 계산하지 못했던 변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이 불법과 꼼수와 이 탈법에 대해서 눈을 뜨는 계몽값에 대한 계산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체포가 된 뒤에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구속된 뒤에는 조사를 불응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수처가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죠. 이 검찰은 보안 수사를 하겠다, 구속 기한에 대한 연장을 2번이나 신청했지만 빠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조사도 없이 구속 기소를 하느냐 아니면 석방하고 불구속 기소를 하느냐 방안 중에 택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이 기소냐 아니면 석방이냐를 두고 일선 고검장 및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끝난 지가 옛날인데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 네 뜻과 상관없는 다른 답들이 나왔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장 석방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컸겠죠. 자, 이렇게 산 넘어 산 하나 잘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겠죠. 마지막 관문 어디? 헌재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한다.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탄핵 기각이 돼야 된다라는 국민들이 점점 더 목소리를 키우고 있죠.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불순의 세력에 대해서 이것을 열고 끝낼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압박의 대상은 헌재일 것 같은데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적 인간 문형배다라는 겁니다. 이게 파면 팔수록 빨간색이 더더욱 짙어지는 것 같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형배에 대해서 과거 행적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030들이요, 전투력을 보이자 모든 것이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형배 헌재 소장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개인 SNS를 탈퇴하고 있다라는데 되게 구린 게 맞나 봅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 또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형배, 문제적 인간입니다. 우리 법 연구회에서 내가 가장 왼쪽에 있을 거다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죠. 정치 편향 논란에 우뚝 서 있습니다. 여권에서는요, 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이재명과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형배는요, 이재명과 친분을 부정하면서 과거에 행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투력 높은 2030은요, 다 캡처하고 뒷조사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요, 이재명과 꽤 오랫동안 친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석에서 술 마시고 놀고 할 정도다라는데, 문형배는 아니다. 이재명의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날에 가지도 않았다. 조의금도 낸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지만 이미 들통날 만큼 다 들통났다라는 겁니다. 과거 행적이 참으로 깜놀하는데요. 그냥 팔로우를 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북
친중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놀랍고 특정 정당 계열의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는 게 김어준이죠. 김어준과 이제 문형배가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 젠더팀, 아이고 이건 빨갛다 못해 그냥 막 딥딥딥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형배가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피도 파란색이잖아. 외계인 V입니까? 여기 그러니까 골수 이제 좌파다라고 하는 거겠죠? 여기에 문형배가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 하는 곳에서도 이 문형배가 팔로우를 하고 있죠. 이의제이라는 곳도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을 추종하는 이쪽에도 문형배가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것만 봐도 대충 느낌이 왼쪽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윤석열을 탄핵하라라는 곳에도 문형배가 팔로우를 하고 있다. 탄핵, 그 다음에 체포입니다. 체포. 체포에도 문형배가 팔로우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이 정치색이 얼만큼 진한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문형배는요, 문재인이가 임명을 해가지고 올해 4월 18일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법률상 180일 내에 재판하면 되는데 문형배는 본인의 임기 만료 전까지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마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년 인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서 탄핵 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도록 헌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자. 임기를 107일 남긴 재판관의 쓴소리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다. 황당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누가 헌법재판관 임기에 맞춰서 재판 일정을 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임기가 만료됐으면 다음 사람한테 토스하면 되는 거고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느냐 다시 복귀하느냐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을 두고 본인 임기에 맞춰서 결정을 내겠다라는 건 내가 생각해놓은 답이 있는데 요거 반영될 수 있게끔 요 안에서 해결하자라고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문형배의 그런 색깔로 봤을 때 제가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임기 안에 답을 낼 거야. 내 한 표가 꼭 들어가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꼭 시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문형배가 지금 대한민국 부정선거에서 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선관위와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해외여행도 갔던 점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문형배의 과거 트위터 X죠. 이 계정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석이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해서 팩트로 공격을 하자 본인의 이력 그리고 본인의 그 흔적을 지우기에 바빴죠. 그거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형배 지금 본인의 SNS 계정 탈퇴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뭐 정치 성향을 이거 뭐 SNS로 판단할 수 없지 않냐라고 실드를 쳤던 사람들도 이렇게 문형배가 스스로 계정을 폐쇄함으로써 의혹이 더 증폭됐다라는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A웹이라고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총회, 그러니까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막이 됐는데요. 전 세계 선거관리기관 협의회인데 여기에도 문형배가 연구관으로 갔습니다. 선관위와 끈끈한 관계다. 그리고 문재인이 꽂아놓은 헌법재판관이다. 세계선거에도 지금 관여를 했다. 그런데 해필 아프리카 쪽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아프리카 쪽 이 문형배가 어디까지 손을 뻗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향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있는지,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형배는 즉시 축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형배가 계속 존재하면요, 헌재 같은 중요한 기관에는 AI 판사 제도를 도입해서 오직 헌법에 의해서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권에 연줄된 이런 법조계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이 문형배는 완벽히 꺾일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